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2 진행의 정재입니다.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정부도 이 감염고리를 제때 차단하지 못할 경우 대유행 상황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가별 코로나19 감염 통계를 확인한 결과 세계 주요국 중 이란에서 처음으로 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2차 파동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우려감이 다시 커지면서 오늘 주식시장에선 코로나19 반사이 기대감이 있는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부강약품이 오늘 최대 28%대로 급등했었고 신풍제약은 상한가를 그리고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강력한 코로나19 치료 약물로 주목받고 있는 나파모스타트의 임상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제일약품이 상한가를, 제일파마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이러한 전략을 제시했던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관련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도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내일의 급등을 준비하는 새로운 히든 종목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전문가들이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는데요. 이 힌트 듣고 히든 종목의 정답 같이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2 오늘의 라인업 화면으로 공개하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 그리고 사간 김용덕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지수 오르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릅니다. 이 하나의 테마가 간다고 해서 그 테마의 모든 종목들이 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서 더욱 시장 분석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님, 어떻게 시장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장을 보면서 고민이 사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순환매로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장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의약품 이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뭐 유통 비율 이런 거를 전부 무시하고 이런 이제 그 대형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이 대형주들과 이런 우량주들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사실 이제 증시는 이제 상방으로 좀 틀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코스피에 상장된 의약품 지수 봤을 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그다음에 뭐 부강약품, 녹십자, 대웅제약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다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이 음봉보다는 이제 양봉의 움직임으로써 이제 많은 상승폭을 키웠던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었던 종목군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런 종목들 다 세세하게 보면은 외인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5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이제 MSCI의 이 지수 편입에 대한 그런 이제 비중 조절, 이 비율 조정이 나와줬을 때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런 제약바이오 움직임 나올 거라고 이제 거듭 강조를 드렸고 2차 파동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2차 파동으로서 제약바이오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혈장 치료제라든지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가장 강한 섹터는 이제 제약 바이오다,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흐름, 이 기조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움직임인데요. 상한 전문가님은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 주로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이제 거래소가 좀 고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체가 되는 구역으로 들어간 것 같고 코스닥 시장에 좀 특이 움직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 빈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 전거래일 장세도 그렇고 상당히 중간 파동에서 흔들리는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와줬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변동성 움직임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장처럼 느껴집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밑꼬리들이 있죠. 이걸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 본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도 상당히 거칠은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개선시켜주는 움직임으로 간 거고 전거래에도 보면 오전에는 조정이 나왔다 다시 감아준 케이스거든요. 계속 오전에는 몇 거래일째 조정이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 상승으로 감아 올리는 시장이 나오면서 이걸 누가 끌어줬느냐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바로 외국인 투자자라는 거에 포인트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거래일 연속 코스닥에서 고점을 갱신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세를 연속적으로 나타내 준다라는 사실 자체는 거래소보다도 이 코스닥이 많이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지속적인 상승력을 외국인들이 관리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바이오제약, 그중에서도 치료제 업종군이 강세를 띨 수 있는 것도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수의 상승 파동이 동반되는 변동성에서의 상승 기대치가 원래적으로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순환매가 돈다라는 얘기는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장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맥 ICS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의료 장비 관련 대표 주도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어제는 이 종목을 포함한 CU 메디칼이라든지 주로 이제 의료 호흡기라든지 아니면은 의료 잔여 장비들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강세를 띄었다면 그 움직임이 오늘은 이제 죽고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이죠. 제일약품, 나파모스타드 관련주, 제일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모회사로 볼 수 있는 제일파마홀딩스라든지 또 뉴지랩이라든지 이런 애들에 대한 치료제 관련주들 이외에도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부강 약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변동성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오제약주 중에 전체는 아니지만 코로나 관련주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나파모스타드 쪽은 제가 전 장중무료 방송이나 야간무료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순환매가 돌 때 강세를 칠 수밖에 없는 업종으로 우리 참여했던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렸던 분야라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 같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순환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분야가 연속적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튀면은 또 안 튀었던 애들이 변동성을 주는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수를 어느 정도 지켜주는 강도 하에서 이런 바이오제약 특히 코로나19 쪽의 순환매가 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봐야 될 부분들은 지수가 유지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만 거기에서 다음 순환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잘 찍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바로 다음 순환매가 뜰 확률이 상당히 높은 분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송 고정 시청해 주신다면 좋은 종목도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빠른 순환매가 보이고 있는 시장 속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박자 잘 맞춰보시고 흐름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히든 카드가 되어줄 0.1%의 종목 찾으러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탑 더블 매치 시즌 2.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뤄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는 너 더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승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이뤄지는 전략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수익률 상승세가 전일 대비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서 종목들을 빨리 짚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님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산업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평화산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9일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평화산업, 수소차 관련한 이야기를 두고 있죠. 흐름 좀 짚어주시죠. 굉장히 느긋한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내년에나 수익 실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일단 이 수소차 진출 소식에 하나 시리즈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뭐 일진 다이아라든지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수소차 종목들이 이제 꿈틀꿈틀해가지고 오늘 사실 조금 기대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굉장히 느긋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물량을 다 모으지 못해서 그런 건지 좀 약간 약진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뭐 조만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AS를 할 때 이제 조만간 움직일 것 같은 종목군들 위주로 AS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다른 종목들 이제 따라오셨다면은 너무 이제 그 상심하지 말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두절미하고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이 차트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상방에 이 저항대를 이제 돌파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1,350원 이하가 이제 좋은 매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기회 주고 이제 주봉상 60선대 이 구간대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5선, 10선, 20선까지 단기 이평선 정배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월봉 움직임을 봤을 때 아직 이제 단기 이평선을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조로 간다면 단기 이평선과 이격을 이제 넓히면서 이제 좋은 시세 분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는 게 이번 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다른 테마주로 이제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했지만 지금까지의 이런 기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지금 이제 추세 보고 이런 이제 일목균형상 26선이랑 단기 이평선의 이런 밀집도 그다음에 캔들의 밀집도를 봤을 때 힘을 많이 응축했다. 그래서 이 급등시에 나오는 거 금방이다, 조만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산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이 더 궁금하긴 합니다. 바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한 이야기를 두고 있는 종목인데요. 앱클론입니다. 현재 37%대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어요. 챙겨야 할 구간인지 아직 보유 전략 두고 계신 하네요. 일단 뭐 8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건 괜히 조정을 한 게 아니고요. 뭐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뭐 사장인데 뭐 제가 뭐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끝까지 어떤 종목이든 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꼭지까지 먹고 나오겠다라는 전략 고수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종목도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제가 8만 원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양약품이라든지 뭐 동아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장에 뭐 신풍제약 상한가 같고요. 그다음에 뭐 서린바이오라든지 이제 다양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장 막판에 굉장히 강한 흐름 나와줬습니다. 외인 기관들 양매수가 들어와 줬고요. 외인들은 이제 과거의 흐름과 좀 다르게 스윙 포지션으로 좀 보여지고 기관들은 이제 단타 물량으로 들어오는 이제 단기 포지션으로 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인 기관뿐만 아니라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사모펀드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잠깐 매매 동향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오늘 이제 외인 기관들 이제 약진하게 이제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금융투자, 투신, 뭐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흐름으로 간다면 8만 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클론 목표 가격 8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 이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 제시해 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 좀 여쭤보겠습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시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어제 오늘 상승 탄력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좀 크게 나왔는데 흐름 좀 짚어주죠. 이제 시작인가요? 오늘 이 종목이 움직인 게 좀 어떻게 보면 웃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뭐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움직임이 있지 않았고요. 오늘 오히려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 이제 과거에 화폐 개혁 수혜주, 그다음에 ATM 이 관련된 종목이었던 뭐 한네트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군들과 보안주들이 움직이면서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가 움직였다는 게 좀 기존의 움직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런 뭐 디지털 화폐,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이슈들에 힘입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상방이 1250원대 돌파를 하는 걸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바닥권입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1100원 깨지기가 어려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100원대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는 종목인데 1100원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뭐 장세와 조금 무관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 1100원대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이제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이평선과 캔들 밀집하고 있고 지금 이제 60선까지 이제 모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뭐 이슈 나와주면서 거리를 한번 터쳐주면은 장대 항목 나와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리 뭐 최바닥권이다 뭐 더 물러날 자리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목표가 2,000원까지 바라보는 전략 고수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AS 진행해봤고요. 이번에는 상한 전문가의 종목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하면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익 기대감 관련 종목 전략 많이 제시해 주셨잖아요. 네. 그중에서 또 오늘 부광약품이 큰 흐름 보여줘서요. 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조금 아쉬운 종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수익을 좀 챙겨가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열려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포지션상으로는 이제 전거래일에 매도 완료 부분들을 시켰고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급등 움직임이 이제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상과 관련돼서 제가 기본 예측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6월 중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치를 갖는다라는 부분적인 내용이었는데 전거래일하고 이전 거래일 사이에 이제 직접적으로 부광약품 쪽의 고이진이 8월 중에 이제 이상에 대한 완료 이야기를 거론을 해주면서 약간은 임상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수익률 대가 6월 기조까지 끝나기 때문에 계속 가져갈 이유는 이제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목표 주가가 32,900원이었는데 전거래일에 움직였었던 구간 가격이 32,000원을 이제 넘어서는 파동이 벌써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 주가에 준하는 변동성 파동이 이제 나왔던 것도 이제 매도의 이제 이유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제 관련 순환매가 좀 강하게 돌았어요.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은 치료제 관련주가 오늘 이 정도로 강세를 칠 거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파모스타드 관련된 이제 임상이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제일 약품이 먼저 선상한가를 치면서 나파모스타드 관련주가 강세를 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오후 정도에 들어와가지고 신풍제약이라든지 부강약품 대표적인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치료제 관련주들이 매수세를 받은 거거든요. 몇천억 단위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급등시켰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큰 국내 주포 라인이 오늘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반등 점핑을 시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강약품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뭐 보유하신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유지를 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임상 결과 발표는 8월 달이나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환매 성격상으로 보면은 급등을 했던 트렌드는 다음날 반락을 보통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강약품이나 신풍제약 모든 이 관련 현재 급등을 오늘 한 치료제 관련주는 내일 음봉을 칠 거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중으로 처리를 하신다면 아마 최고점 매도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강약품 여러분들 수익 꼭 잘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상한 전문가님은 부강약품을 통해서 21%대의 수익률을 그리고 또 관련 종목으로 뉴지랩 16%대의 수익률 챙겨갔는데 현재 포트에서 보유 전략을 두고 계신 종목들 가운데 이 종목 눈에 띄네요. 바이오스마트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오늘도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직접적인 메인 이슈로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지금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드론 택시라는 것도 스마트 시티의 어떤 일부분이거든요. 스마트 시티화가 되지 않은 도시에 드론 택시가 날아다닌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는데 그만큼 이런 여러 가지 신규 혁신 사업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유비쿼터스 세상을 만들기 위한 IT 강국으로서의 현 정부의 어떤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지방 지역 도시 4군데가 스마트 시티로 선정이 돼서 그와 관련된 스마트 시티 작업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라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임시적으로 시행을 합니다만 드론 택시의 실질적인 상용화 부분들은 지방 지역 스마트 시티부터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시티라든지 유비쿼터스의 핵심 될 수 있는 스마트 카드 국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차트를 가볍게 살펴보시면 직전 고점 돌파를 준비하는 야금야금 매집 캔들이 보이고 있는 상태죠. 한번 점핑이 뛰어나가게 되면 이제 장대 항봉이 분출할 타이밍이 근접 타이밍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부강약품과 같은 급등 수준 정도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들의 AS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새 전략 알아봐야겠죠. 과연 두 분은 오늘 어떤 투자 포인트 챙겨보고 있을지, 어떤 전략 준비하셨을지 지금부터 추리하러 넘어가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오늘의 히든 종목 정답을 맞춰주세요. 전문가들의 힌트 보고 여러분들 같이 저희와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저희와 같이 정답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맞히시면요.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게 소통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전략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나갑니다. 오,
또 희귀 질환 관련주 앞서서 이 바이오주 움직임에 대한 특이점 짚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희귀 질환에 이제 집중하고 계신 모습이네요. 일단 뭐 굳이 2018년도에 이런 제약 바이오 시즌과 비교를 한다면 이런 이제 대파동이 나왔을 때 가장 마지막에 움직였던 게 희귀 난치병 관련된 치료제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뭐 FDA 임상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뭐 코아스템이라든지 뭐 HLB라든지 제넥신이라든지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2017년, 2018년 이제 연달아 FDA에서 희귀 의약품 지정으로서 이제 이 이슈가 나왔을 때 100% 이상의 이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희귀 의약품 지정이 됐었던 종목군들, 그 다음에 최근에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상승해주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최근에 뭐 동구 바이오 제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제약도 있고요.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희귀 의약품 관련된 이슈가 이제 나와준다면 이런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에 이어서 이런 제약 바이오 이 숨겨져 있던 종목들 같이 이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파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기존에 상장이 되어 있었던 종목군들이고 그 이제 상장이 되었던 이 종목과 다루는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신약 관련된 이런 모멘텀을 엮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리를 만들고 바닥권에서 이제 유사한 이슈들이 나와주면은 계속 순환매로서 상승을 해주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귀 의약품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인단 전문가님, 첫 번째 힌트를 통해서 바이오, 그중에서도 희귀 질환 관련 종목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힌트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그중에서도 무엇인지 좀 추리할 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SK바이오팜 이슈가 뜨겁습니다. 뭐 SK가 이렇게 기업 공개 앞두고서는 이 흥행 기대감에 시가총액 10조 불어났다라는 이슈를 봤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요? 일단 오늘 장마감하고 이제 나온 기사들을 봤을 때 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를 이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작년에 반도체 기업들이 또 제약바이오 인수 M&A, 그 다음에 뭐 지분 투자 이런 이슈들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게 현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SK바이오팜 이제 최태원 회장의 그런 이제 이 수건 사업 열매를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단기 조정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계 이제 다국적 이런 제약사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소통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로열티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과거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급등할 때 나와줬던 그런 이제 로열티, 기술 수출 이런 이슈들과 함께 맞물려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장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혈장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SK바이오팜 관련된 이슈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혈장 치료제로서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됐었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 참 좋았는데 까먹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제 주 전공대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런 이제 시총이 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의 흐름에 맞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사인단 전문가님의 주전공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 기대감 커지는데요. 그러면은 혈장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아직 힌트가 좀 많이 남아 있긴 한데요. 상한 전문가님은 좀 어떤 종목으로 추리가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렵네요. 그러면은 이제 시기질환 관련주라고 해서 제가 시기질환 관련주를 이제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 이제 또 그 SK 바이오팜 관련주라고 해서 네. 지금 SK 케미칼하고 그다음에 SK 바이오랜드 이게 제일 그룹주잖아요. 네네. 바이오팜이 상장 효과를 보는 거.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거 중에 식이질환 그런 SK 케미칼이라든지 바이오랜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에 하나인가 그랬는데 이제 또 혈장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SK 바이오랜드라든지 이런 애들은 혈장 쪽까지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관련 그 2개, 3개 힌트의 관련 종목들을 여기다 제시를 해드릴 거고 네. 여러분 추측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신사임당 전문가님이 뭐 제가 언급한 데 있다 없다 정도로 또 구분할 수 있겠죠. 제가 알려준 거 중에 없으면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또. 자, 우선 식이질환 치료제 대표 종목을 보면 이제 뭐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약간 무기력 치료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돌아가지 않는 뭐 그런 부분들의 식이질환 치료 부분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차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혈장 치료 쪽까지 연관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이주FCG 엣지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목인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식이질환 치료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안착 차트에다가 반등 준비. 근데 식이질환 치료는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SK 케미칼 같은 경우가 SK 바이오팜 관련돼서 직접적인 좀 수혜, 또 나파모스타드 수혜 또 좀 들어가 있고 SK 케미칼에서는 이제 식이질환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좀 관련성이 있는데 혈장 쪽이 좀 하고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도 연계돼서 이제 관련돼서 임상을 많이 진행하고 있죠.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이제 혈장 관련주를 좀 분류를 해드리면은 시노펙스라는 이제 IT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종목도 혈장 관련 치료제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좀 많이 이제 뭐 얘기를 해드렸던 뭐 레몬이라든지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톱텍 IT 종목 중에 톱텍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죠?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근데 얘는 이제 좀 많이 내려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 또 이제 몇 종목이 있어요. 몇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러 종목 예시를 더 많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걸러질 수 있잖아요. 걸러질 수 있는. 네. 네, 여러분들 계속 추리해 주시죠. 아직 3번째 힌트 남아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가를 틔우자? 이거 무슨 말이지? 뭐 이제 힌트를 이제 굉장히 이제 원초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와우. 이 그 주식명이 이제 주가를 틔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저의 염원과 열망을 담아서 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외된 환우가 없기를 바라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바이오 업계에서 이 주가도 틔우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코로나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환우분들에게 또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제 주가를 틔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이거를 이제 줄이면 어떤 이 종목명이 나올지 한번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힌트 정말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살짝 감이 오기도 하는데요. 앞서서 상한 전문가님이 예시 종목 알려주셨을 때 이 종목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종목으로 추리하셨을까요?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정답은 티움바이오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SK디스커버리 신사임당 전문가님 맞춥니다. 티움바이오. 임당님 티움바이오요. 점점 살 빠지고 이뻐지시네요. 신사임당님 티움바이오. 임당님을 응원합니다. 티움바이오. 티움바이오, SK바이오랜드, 셀트리온도 있네요. 티움바이오가 대부분이고요.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랜드, 이수앱지스가 좀 다른 의견으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추리해 주시고요.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히든 종목입니다. 어떤 전략 준비했을까요? 이번에도 정답 잘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당 힌트 3가지 나가게 됩니다. 힌트 듣다가 정답에 감이 오시면 바로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추리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상한 전문가님의 전략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 치료제 관련주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잔치라는 키워드가 너무 좋네요. 네. 수익 잔치 벌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부강약품 가져와서 저는 제대로 땡겨 먹지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많이 잔치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꾸 부강약품이 생각이 납니다. 자, 지금 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가 사실 오랜만에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파모스타드 관련주도 그렇고 지금 렘데시비르 관련 치료제 관련주들도 그렇고 치료제 관련주가 사실 오늘 분야가 틀린 애들이 동반적으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좀 특이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나파모스타드면은 그쪽이 매수세를 받고 다른 애들이 오히려 조정을 받고 이렇게 순환매가 돌았는데 지금은 치료제 쪽이 동반 매수세를 사실 받고 있어요. 다른 약물 관련 치료제를 하더라도 같이 점핑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이 치료제 관련돼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치료제 관련 이슈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연속 급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 자체는 어떤 특정 재료가 나와서 그쪽이 급등이 나오면 밀고 갈 수가 있는데 그냥 치료제 전방위적인 반등이 나왔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순환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랜만에 변동성을 키우기 위해서 돌려서 치고 올리는 매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쪽 치료제와 연계되어 있는 관련 쪽의 순환이 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치료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오르지 않거나 조금 오른 치료제 관련주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쪽이 이제 순환매 타이밍에 새로운 매수세를 받아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폭이 줄어들 거예요. 오늘 급등이 크게 나오지 않은 애들 중에 지금 치료제 관련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치료제 관련주들은 이슈가 지금 거의 3주에서 한 달 가까이 동안의 시세가 없다가 사실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그 타이밍에서 급등이 안 나온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차트는 다 좋습니다. 다 저점 유지 차트고 급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차트인데 이렇게 매수세를 받아야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종목들이. 그런 구역에 위치한 아직 급등하지 않은 치료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 추가됐다라는 이슈와 함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 또는 강한 급등을 보여주는 이런 특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개별 이슈를 가지고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과연 오늘 상한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이 치료제 관련 종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힌트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제2의 부강약품이 될 종목이다라고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부강약품이 최대 28%까지 급등했었죠. 신풍제약이 그렇죠.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네. 자꾸 제가 도 부강약품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2의 부강약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뭘까요? 우선 제가 부강약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당시에 왜 부강약품이냐? 그러니까 치료제 관련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기대감이 높은 걸 부강약품을 얘기해드렸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치료제 기업 중에 인지캠 생명과학, 신풍제약, 부강약품 그 몇 개 종목이 있지만 가장 먼저 임상에 들어간 게 부강약품이라고 그랬잖아요. 4월에 들어갔다. 나머지 애들은 5월. 지금 이제 6월에 또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상이라는 거는 임상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출발해야 먼저 결과를 도출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 중에 이슈가 떠서 임상이 완료된다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강약품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부강약품은 치료제 관련주로 벌써 급등을 했잖아요. 그럼 급등을 하지 않은 치료제 관련주.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 측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번 연도에 좀 치료제를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어딘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종목 수가 확 다시 한번 더 줄어드는 이번 연도 안에 가장 먼저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분야. 그러면 부강약품처럼 치료제 중에 가장 먼저 임상을 한 기업과 연동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효과를 먼저 볼 수 있는 종목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까지 만나보셨습니다. 가장 먼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치료제 뭘까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오늘 이제 저도 혈장 치료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종목을 이제 쭉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뭐 거두절미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몇 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시세가 나왔던 건 이제 1차적으로 녹십자 랩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제 우선적으로 이 3, 4월 달에 급등 시세가 나와주고 이 한번 물량 소화한 다음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잘 가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녹십자 랩셀,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장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이제 뭐 서린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한국 유니온 제약, 그리고 이제 녹십자 MS 뭐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레몬도 이제 마스크로 움직였지만 얘도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다 같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혈장 치료제 뭐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께서 여러 가지 종목 예시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힌트 남아있는데요. 요것 마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정부와 사업 진행 이력이 있다. 어떤 사업을 진행했었을까요? 일단은 정부하고 관련돼서 혈장 치료와 연결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직접이요? 네, 직접. 이 종목만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세 번째 힌트로 대단한 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장 치료제와 관련돼서 치료를 해가지고 자체 뭐 제약 성격에서 치료제를 만들거나 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러 기업이 있는데 솔직히 예전까지는 이 정부에서도 이제 혈장 치료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신경을 쓰거나 이런 분야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기업들이 정부와 연결된다거나 무슨 사업 영역을 진행한 적이 없는데 이 종목은 기술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혈장 치료와 연결되어 있는 특정 사업 분야에서 정부하고 이미 사업 제휴 이력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에서 올해 치료제를 가장 먼저 도출해낼 것은 혈장 치료제입니다. 나라에서 직접 얘기했죠. 올해 안에 혈장 치료제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이제 다른 물질들을 이용한 코로나19 치료제 사업 영역을 집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제 관련 분야 중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혈장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부와 사업 연계지우 관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혈장 치료제와 관련된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는 혈장 치료 부분에서도 가장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먼저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만 해주신다면 정답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혈장 치료제 관련주 집중을 해보시면 제가 나파모스타도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집중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번 주 안에 좋은 시세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좋은 시세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으로 추리하고 계시는지 문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랩셀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한국 유니온 제약, 진양제약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상한 전문가님의 종목 무엇일까요?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정답 공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의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5, 4, 3, 2,
주가를 틔워줄 이 종목, 티움바이오였습니다. 와, 힌트가 센스가 아주 있었습니다. 가격 전략도 우리가 좀 잘 챙겨봐야겠죠? 일단 이제 그 시장에 알려져 있는 다른 종목을 가지고 올지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올지 고민을 하다가 티움바이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SK케미칼에서 신약을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출시까지 한 이력이 있는 그런 이제 이 실력 있는 그런 이제 이 전문가들이 티움바이오에 모였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을 한번 부각이 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혈장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도 이제 나와주면서 반짝 시세가 나왔었지만 시장에서 이제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간략하게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매수 범위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 12,000원에서 17,000원대까지 잡은 건 이제 꼭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일 이제 혈장 치료제가 상승 흐름이 나와줬을 때 최대 매수 가격은 15,000원을 넘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제 갭으로 띄우지 않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오늘 이제 주가를 이제 기준으로 14,000원대 이 구간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는 24,000원대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범위 12,000원에서 17,000원까지 매수범위 정해주셨습니다. 목표 가격은 24,000원, 손절 가격은 1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가를 틔워줄 이 종목, 바로 티움바이오였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이 시장에서 투자 포인트로 혈장 치료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주목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와,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먼저 임당님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네. 같은 종목도 비슷한 초점 보고 계시잖아요. 우선 제가 차트를 봤는데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이렇게 완전히 누른 다음에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 몸통이 적당 수준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보통 오후에 올라와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다음날 바로 직접 변동성 시도를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못 맞췄냐면 이제 SK케미칼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업 용역이 있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것까지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어쨌거나 아마 이 종목 한 2, 3거래일 내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빠른 움직임 기대하고 계십니다. 상한 전문가님의 종목은 또 정부와의 사업 이력이 있는 그런 유일한 네.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사실 중요한 종목입니다. 혈장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도 제대로 이슈 재료를 받아서 혈장 치료제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이제 매매법이고요. 또 어떤 정부와 사업 영역을 갖고 있었는지도 제가 이 방송이 끝나면은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할 거잖아요. 오시면은 자세한 이 사업 내역과 함께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또 혈장 치료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혈장 치료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 부분입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종목 공개가 되었고요. 잠시 후 상한 전문가의 종목도 공개가 되는데요. 수익 극대화 전략까지 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바로 상한 전문가의 얼굴 밑에 빨간색 방송 예정 버튼 반짝이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잠시 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잠시 후 수익 극대화 전략까지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상한 전문가, 신사임당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희 히든스탁은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